오늘 1부는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인데요. 작년 여름이었죠. 취임 초기에 이 자리 함께하면서 용인 특례시를 반도체 중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또 내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지금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 잘하는 젊은 시장. 어떻게 이렇게 모습이 한결같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잘 봐주셔가지고요. 지난 여름이었죠. 임기 네. 초에 한번 나와주시고 반년 정도 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자, 젊은 시장, 젊은 느낌은 그대로신데 일을 잘하고 계신지 오늘 한번 좀 여쭙고자 또 한번 네. 모셨거든요.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제가 용인 시정을 맡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만든 우리 용인 시정의 슬로건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용인을 좀 더 도약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각 분야에서 르네상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제법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용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르네상스 얘기가 용인과 관련해서 참 많이 들려오고요. 네. 사실 반년이라고 하면 인수인계만 해도 벅차는 기간인데 벌써부터 변화가 느껴진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7개월 동안 시정을 이끈 좀 소회를 밝히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19대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의원 생활하는 것과 용인 특례시를 맡아서 시정 운영을 하는 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장의 일이 국회의원의 일보다는 훨씬 많고 또 개인적으로 훨씬 바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시장은 행정을 통해서 정책을 세우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용인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시정을 펴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시장직에서 좀 더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과 의논해 가면서 용인을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의원 생활도 하셨고요. 또 그전에 언론사에도 계셨고 네. 지금 시장도 하고 계신데 제일 바쁘다고 하셨는데 그 바쁜 만큼 보람도 있고 재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상당한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또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예. 뭐 많이 쉬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취임한 다음 날 우리 용인의 동천동에 고기교라고 있습니다. 성남 예. 대장동하고 연결되는 다리인데 네. 그 다리가 사실 좀 뭐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이면 상당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는 곳인데요. 지난 민선 7기 때는 그 문제를 성남시와 의견 일치를 못 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저는 취임한 다음 날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이제 뭐 가닥을 잡아서 협약식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통해서 고기교를 확장하고 주변 도로를 이제 확충하는 일이 남았는데 그거는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 거고 용인 처인구에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있고 그 주변 중앙동 일대를 좀 대대적으로 변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민선 7기 때는 그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공모가 있었는데 실패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스마트 재생 분야로 유일하게 그 지역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변모시키는 공모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186억 원이 이제 들어오고요. 우리 용인 시비까지 투입해서 한 65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4년간 중앙시장과 중앙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좀 변모시키는 일도 이제 성공을 했고 용인하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반도체 생태계는 잘 갖춰져 있는데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삼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거에 좀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토지 보상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이제 봄이 되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기대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좀 오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예.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착공이 이루어지면 126만 평 규모의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용인의 이 반도체 역량은 더욱 커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예. 그 일도 잘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 네, 나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같이. 교육부 차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용인을 더욱 노크하도록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짧다면 짧을 수 있는 7개월이었기 때문에 지난 그 임기 동안의 성과를 챙기기보다는 사실 올해의 계획을 많이 엿주려고 했는데 한 게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이렇게 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일단 본인이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하고 예. 또 역시 중앙 정부의 도움을 또 받을 일이 많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 그래서 중앙 정부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노크를 하면 한 번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크를 좀 집요하게 하는 그런 끈기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예. 역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계신데 그런 걸 또 현실로 잘 만들기 위한 정책 가다듬는 그런 숙고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 네. 앞서서 뭐 주말에도 많이 못 쉰다, 잠도 잘 못 잘 때가 많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시장님이 힘들수록 우리 또 시민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주무시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고생해달라는 말씀 좀 대신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도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제가 내세운 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용인 르네상스인데 반도체를 비롯한 각 분야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 골고루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일은 집요하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네. 교육 분야에 있어서 또 역시 제가 중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용인은 인구가 급증을 해서 110만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 인프라가 조금 못 미쳐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걸 좀 확충을 하는 일, 이거 역시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인 면적이 서울 면적의 98%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수원, 성남, 고양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좀 불편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의 교통망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노력도 더 해야 된다. 그다음 문화예술 분야, 생활체육 분야 역시 골고루 해야 되고 예. 용인도 지금 이제 고령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의 이 복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힘줘서 말씀해주고 계신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네. L자형 반도체 벨트라는 네.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이게? 용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예. 용인의 서북쪽으로 그러니까 용인 내에서는 용인 서쪽이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죠. 거기서 직선으로 북쪽에 같은 기흥구에 83만 평에 해당하는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예. 지금 보상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이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입주하는 그런 공간과 첨단 산업과 관련된 연구시설 이런 공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GTX A 노선의 용인역이 또 이제 생겨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교통 허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흥구를 남북으로 잇으면 일자형이 되고 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동쪽으로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온산 반도체 클러스터가 126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동쪽으로 또 직선을 이렇게 예. 잇게 되면 그게 그럼 L자가 L자형 되네요. 반도체 벨트가 되는 거고요. 이미 최근에 램 리서치라고 세계적인 장비 회사의 한국 본사가 용인에 연구 시설을 뒀는데 이제 본사를 판교에서 용인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40일 만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예.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허가를 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좋은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또 첨단 산업 관련 좋은 기업들이 용인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예.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 레드 카펫을 깔고 우리들이 도와드리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용인을 지금 찾고자 하는 용인에 입주하고자 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많고 또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서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훌륭한 생태계를 더욱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마 진짜의 레드카펫을 까는 거는 그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동서횡단 반도체 고속도로가 네,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속도가 좀 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진전시켜야 되는 과제가 아직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 사업으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제 할 계획인데 예. 국토교통부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고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는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가 반도체 육성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도 구성이 되는데요. 예. 반도체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로 모셔서 할 계획인데 그런 분들이 또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그분들의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빌린다면 반도체 고속도로, 반도체 고등학교, AI 고등학교 신설 이런 것들은 잘 풀려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YTN 라디오 혹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이 이상일 용인시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용인 특례시장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특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특례시가 4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 용인, 수원, 고양, 창원인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통상 대도시라면 인구 50만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17군데의 대도시가 있어요. 제가 또 대도시 시장협의 회장이고 예. 특례시 시장협의 회장이기도 한데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를 하고 승격을 시킨 까닭은 네. 그 특례시에 걸맞는 그리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통해서 특례시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을 펼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이 좀 더 부여돼야 된다. 과거 같으면 지금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로 갔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죠. 지금은 아직 광역시 단계는 아닌데 울산 같은 경우 광역시 인구가 113만인데요. 수원의 거의. 경우는 지금 120만이에요. 예. 용인은 110만이고 그런데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해 놓고 행정 재정 권한은 많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시의 권한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예컨대 지금 주어진 권한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류단지를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환경 개선 부담금도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이제 부과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용인의 경우와 다른 특례시는 이제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용인 특례시에 신성장 전략국을 신설을 해서 4개과 13개 팀을 만들었는데 반도체와 우리 4차 산업과 관련된 예.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권한은 부여가 됐지만 우리 특례시 입장에서는 아직도 갈증이 심하다. 더 많은 권한을 확보를 해서 보다 자율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예. 오는 22일 국회에서 우리 4개 특례시의 시장들과 또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예. 토론회를 열고요. 특례시의 권한을 좀 일괄적으로 이양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문제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난달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야 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같이 빨리 만들어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들 정도로 많은 생각이 드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앞서 그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자,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지하철 3호선 연장에 관심 네. 갖는 시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실현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용인 특히 수지구 시민들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좀 주도를 해서 작년 말에 수원의 이재준 시장, 화성의 정명근 시장, 예. 성남의 신상진 시장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모여서 시장들이 힘을 모아보자 해서 이제 모여서 우리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원래 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성남과 용인, 수지, 그다음 수원 광교 쪽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거였는데 차량 기지 확보 문제로 좀 굉장히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예. 진척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는데요. 이걸 화성까지 이제 일 경우에는 차량 기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차량 기지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자. 그래서 얼마 뒤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서 이 문제를 같이 추진하는 그런 협약도 맺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풀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의 협조,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기묘하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경강선 연장은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예. 우리 용인의 처인구 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있는 문제인데요. 네. 광주의 방세한 사장하고는 같은 당이고 후보 시절에 이걸 같이 해보자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예.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민선 7기 때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할 생각인데 철도망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세워지기 때문에 네. 2026년 7월에 지금 세워집니다. 그러면 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뵙는 자리에서 국가 철도망 계획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철도망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철도망 계획을 좀 유연하게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임시로 한번 세우는 거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국토교통부와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SRT 고속철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용인에는 정차역이 없는데 이제 그 수서에서 화성 동탄까지 44km를 바로 가게 되는데 우리 용인에 좀 정차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도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통 문제까지 들어봤고요. 뭐 시장님께서 문화나 또 체육 분야도 많이 힘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청취자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네. 이 퀴즈를 먼저 풀고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깔아주세요.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마일 점퍼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육상 간판 남자 높이뛰기의 이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2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왜 이상일 용인시장이 출연한 이 시간에 이 선수 이야기를 퀴즈로 내느냐? 바로 이상일 시장이 이 선수를 용인시로 영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합니다. 2023년 1월 1일 용인 특례시청으로 공식 입단해서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 용인의 간판 육상 스타로 뛰게 될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1번 박태환, 2번 김연아, 3번 우상혁, 4번 장혁.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박태환, 2번 김연아,
3번 우상혁, 4번 장협. 자, 시장님. 네. 저는 이 선수 보면은 절로 기분이 좋아지던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좀 쉽게 맞추실 수 있도록 힌트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선수는 스마일, 웃음이 너무나 매력이죠. 우리 국민들께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낙관적인 희망을 심어주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선수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예. 요즘 같이 힘들 때 그 미소를 보면 네. 마음이 쫙 같이 풀리곤 네. 하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 선수 영입하려고 네. 좀 접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선수가 용인을 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입단식을 할 때 제가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내고 본인의 소감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분 매니저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뭐 계약금이죠. 그런 걸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비밀이라 계약금을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예. 곳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이야기했는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더 높은 걸 용인보다 제시했는데 더 많이 제시한 곳도 있었는데 우상혁 선수는 이상일 시장이 우상혁 선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어떤 비전이. 의지를 표현을 했고 또 아무래도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해외 전지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또 해외 대회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또 밝혔기 때문에 용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선수가 작년에 첫 대회 작년에 용인시청 소속 아니었죠. 첫 대회에서 5위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는 계속 기량을 끌어올려서 세계 랭킹 1위까지 됐고요. 올해는 첫 대회 2위를 했는데 8월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회인데 아마 예. 저는 좋은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성적을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거기서도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적극 지원하고 응원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올해 이 선수도 점프업하고 우리 용인 특례시도 점프업하는 그렇습니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무리로 못하신 말씀이나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존경하는 YTN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용인을 좀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얼마 전에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 용인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따님이 거기 사는데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오라고 해서 이사 왔는데 제가 만나 뵀는데 정말 이사 오길 잘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용인을 좀 더 살기 좋은 곳 그리고 또 국민들이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더 유치해서 용인의 이 미래의 역량도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용인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187님도 시장님 저 용인 보평역 인근 아파트로 입주 예정인 예비 용인 시민입니다. 첫 내 집을 용인시로 택했습니다. 부디 살기 좋은 특례시로 만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고요. 용인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